알면 할수록 재밌는 우리 생활 속 다양한 빅데이터 이야기, 빅데이터 탐구생활. 빅데이터 탐구생활 서수민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리포터 서수민입니다. 네, 날이 많이 습하죠? 네. 자, 오늘은 어떤 주제 준비하셨어요? 네, 오늘의 주제는 바로 내 손 안의 은행, 금융 빅데이터입니다. 이거 내 손 안의 은행, 금융서 홍보 문구 같아요. 그렇죠. 사실 제가 처음 구성한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방송을 준비하면서 검색을 해보니까 있더라고요. 특정 업체가 만든 건 아니고요. 뉴스 기사에서 모바일 뱅킹을 내 손 안의 은행이라고 표현하고 있었는데요.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인 10명 중 8명이 내 손 안의 은행, 즉 모바일 금융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저도 은행을 직접 방문한 지가 꽤 오래됐는데 보통 스마트폰에서 은행 앱을 통해서 업무를 보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에 빅데이터가 또 사용이 되고 있나요? 네, 은행 어플리케이션에서 우리를 편하게 도와주는 인공지능 서비스들이 있는데요. 이 인공지능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즉 빅데이터가 쓰이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금융 분야 인공지능과 관련된 것들을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네. MC님은 혹시 은행 앱에 챗봇을 이용하신 적 있나요? 이게 제가 이용하려고 이용한 건 아닌데 막 하다 보니까 이게 연결이 됐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한번 이용해 본 적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울산 시민분들께도 이 금융과 관련해서 챗봇을 어떻게 활용하고 계시는지 여쭤봤는데요. 함께 듣고 오시죠. 예, 써봤어요. 이미 그 카테고리가 나눠져 있어서 이렇게 클릭만 하면 돼서 그건 좀 편리했어요. 네,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전화로 하기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챗봇을 사용해서 쉽게 해결할 수 있었던 적이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써봤어요. 저번에 적금 만기됐다고 연락 와서 챗봇으로 해지했어요. 네, 이렇게 전화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에게도 편리한 서비스고요. 또 간단한 질문의 경우에는 챗봇과의 대화로 금방 해결이 됩니다. 챗봇은 사람들이 어떤 것들을 가장 많이 물어보는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주 묻는 질문이 전자금융, 카드, 대출 등의 카테고리로 정리가 돼 있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저는 아직까지는 전화가 편하고 이게 더 신뢰가 가긴 가더라고요. 네. 궁금한 거 다 물어볼 수 있고. 그런데 이제 생각해보면 아무리 앱이 잘 돼 있어도 내가 원하는 서비스를 한 번에 찾기가 쉽지 않던데 그럴 때 이제 또 챗봇이 바로 알려주니까 이거는 참 유익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서 요즘은 음성 서비스도 지원하고 있는데요. 기존 챗봇에서는 챗봇이 제시한 질문 안에서만 골랐다면 이제는 사람한테 말하듯 음성으로 질문을 해도 챗봇이 이해하고 답변할 수 있는 수준까지 성능이 향상됐습니다. 그리고 챗봇의 가장 큰 장점은 24시간 상담이 가능하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예금이나 적금 같은 건 챗봇을 통해서 가입할 수 있다 쳐도 투자 같은 경우는 개인 포트폴리오에 맞춰서 해야 되잖아요. 네. 이런 투자 상담도 혹시 챗봇이 해줄 수 있는 건가요? 네. 심지어 사람보다 훨씬 더 뛰어난 성과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로보 어드바이저가 있는데요. 로봇과 전문가를 뜻하는 어드바이저의 합성어로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포트폴리오를 관리하고 투자 조언을 해주는 플랫폼을 말합니다. 네. 근데 자꾸 의심하게 되는데 컴퓨터가 아무리 똑똑하고 인공지능이 뭐 똑똑하다 하더라도 네. 인공지능이 한 말을 믿고 덜컥 돈을 맡기고 큰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인공지능도 근거 없이 말하지 않도록 진화를 했습니다. Explainable AI라고 인공지능이 왜 그런 결론을 내렸는지 추천 이유까지 제공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사용하고요. 이를 통해서 신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의외로 이렇게 인공지능이 투자 상담을 해주는 서비스가 나온 지 제법 오래됐다고요? 네,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미국에서 시작됐는데요. 처음에는 단순하게 데이터 통계를 바탕으로 자산을 어떻게 배분할지 제안하는 정도에 그쳤다고 합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이 갈수록 빠르게 발전하면서 로보 어드바이저도 계속 고도화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은 추천 근거까지도 말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요즘 젊은 세대에게 이 로보 어드바이저가 더 주목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인공지능에게 추천을 받지만 결국 최종 투자 결정은 자신이 내리면서 자기 주도적 투자라는 느낌을 받기 때문이라고 해요. 인공지능의 투자 상담 방식이 MZ세대의 성향과 맞아떨어지면서 로보 어드바이저가 더욱 활발히 활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내용을 종합해 보자면 자주 나오는 질문에는 챗봇이 활발히 쓰이고 있고 네. 또 투자 상담에도 이렇게 인공지능이 잘 활용이 됐다라는 건데요. 그럼 이 밖에도 금융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적용된 사례들이 있나요? 네, 바로 사기 탐지입니다. 금융 사기의 유형이 정말 다양한데요. 네. 그 유형에 맞춰서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했습니다. 예를 들어 고객이 평소 거래하지 않는 국가에서 큰 금액의 거래가 발생하거나 이상하게 빠른 속도로 거래가 진행될 경우 인공지능은 이를 이상 거래로 분류해서 경고를 보냅니다. 네. 그러면 만약에 여행 가서 네. 여행 자금 때문에 실사용을 한 거라 치면 이것도 사기인지 아니면 여행을 위한 거래인지 구분을 한다는 건가요? 네. 고급 인공지능은 고객의 평소 거래 패턴, 소비 습관, 심지어 예상되는 거래 위치까지도 학습하고 분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객이 실제로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그 나라에서 결제를 시작하는 것과 같이 이 정상적인 거래와 사기와 관련된 이상 거래를 구분할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최근 한 통신사 업체에서는 보이스피싱 탐지 기술을 개발해서 금융사에 적용했다고 하는데요. 보이스피싱 통화 패턴을 분석하고 피싱 시도 채팅을 탐지하는 시스템 등등을 도입해서 정확도를 높였습니다. 실제로 솔루션 정식 도입에 앞서서 국내 한 은행과 2주 동안 사전 테스트를 진행했는데요. 총 26건의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고 약 5억 9천만 원의 금전적 손실을 막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사기와 보이스피싱을 탐지하는 인공지능은 안전한 일상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이렇게 금융 관련 기업뿐만 아니라 통신업체들도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우리의 안전한 거래를 돕고 있는데요. 금융 인공지능 시장은 연평균 38.2% 성장하면서 2026년에는 3조 2천억 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금융 서비스 전반에 걸쳐서 인공지능 기술이 고도화될 텐데요. 사용자에게 맞춘 기술로 모두가 내 손 안의 은행을 잘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함께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